네,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정도는 아니지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제가 부산 국제영화제인데요. 이 영화제가 올해는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을 낳기에 충분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네, 어제 많은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파장, 김성신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가 21회째가 되는 것이죠? 네. 예, 벌써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꽤 자리를 잡은 영화제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부산국제영화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화제 출품 작품 수라든지 또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에서 영화제 열리는 것 중에서는 이만큼 다양하게 열리는 것이 또 없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열리면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영화제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해온 부산국제영화제. 그러나 영화계가 올해 부산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시장의 영화제 조직위원장직 사퇴와 영화제의 독립성 보장,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부산영화제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영화계의 보이콧과는 관계없이 영화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날선 입장 대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 왜 이런 갈등들이 이제 빚어지는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먼저 영화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영화인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라든지 한국영화감독조합, 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단체, 9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난 1월부터 이 부산국제영화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구성원들의 90%가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대부분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부산시 측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다, 이런 데서 좀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또 이 영화제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배우분들은 아직 좀 보이콧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배우들도 곧 이 지금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들 속에서 보이콧에 참여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영화제에 영화 자체를 출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이게? 예, 지금 그런데 현재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네. 보통 영화제 준비 기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미 촉박한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출품된 영화가 지금 한 편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 영화계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한 목소리를 내는 게 2006년인가요? 네.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이제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영화제 참가 전면 거부 선언을 하게 된 배경 뭐가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사이에 이제 갈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난 2004년입니다. 이 영화제에서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라는 작품이 이제 상영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산시 측에서 그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청을 했고, 하지만 이 영화제 측이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이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용관 당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영화계는 또 이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그때부터 많이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제 측에서는, 그러니까 조직위 측에서는 다이빙벨을 상영하는 것은 자율성, 독립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산시 측에서는 그건 어떤 정치적 성향, 정치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영화인들, 이렇게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영화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일단 이제 부산시 쪽에서는 일단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어쨌든 부산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행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뭐 있겠죠. 근데 불과 6개월 앞둔 지금 사실 이런 파행을 겪고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지금 작품이 지금 출품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간 이제 부산시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부산국제영화제 한 해 총 예산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바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 영화제 충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번 갈등을 막기 전까지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정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최근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서병수 그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민간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 발표들은 했는데 아직 정관 자체가 개정이 되고 있지 않는 한은 공식적으로는 계속 조직위원장을 이제 서병수 시장이 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외국에서도 이제 칸네 영화제다 그러면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그 영화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이제 찾는 거는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부산시의 경우처럼 이렇게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영화제 운영에 관여를 하곤 합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특히 칸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요. 무려 2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9억 원이 한 해에 영화제에 필요한 경비인데요. 이 프랑스의 영화진흥위원회 격인 그 국립영화센터에서 예산의 전체 예산의 50%를 일단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후원 기업들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후원을 하는 이런 형태고, 가령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그거보다는 좀 예산이 적기는 한데요. 3분의 2 정도는 이제 주정부, 그리고 또 나머지는 티켓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영화제는 이제 독일 문화부 장관이 수장 역할을 이제 맡아서 베를린 영화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그런 영화 작품들이 종종 상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관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왔죠. 네. 예술인들의 잔치로, 영화인들의 잔치로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렇죠. 큰 관여는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갈등으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는다면 영화를 사랑하는 이제 관객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대화와 소통이 먼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현재는 대화 창구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창구가 열리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운다고 해서 울지 마라고만 야단만 친다고 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빨리 덮자 이렇게 하는 태도보다는 기왕 일어난 이 사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루빨리 좀 이런 갈등들이 잘 봉합이 되고 해결이 돼가지고 가을에 좀 영화제가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 부산국제영화제 위상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영화제 간에 뭐가 우열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영화제,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관객의 수를 보면 좀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290만 명입니다. 그리고 상영된 영화 수만 5,200여 편이고요. 근데 당시 이제 주요 해외 게스트 처음에 열릴 때는
한 10분 정도 해외 게스트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뭐 수십 명의 세계적인 스타들이 직접 한국을 또 부산을 찾아와서 그 영화제를 함께 네. 축제로서 빛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도쿄 영화제, 홍콩 영화제, 우리보다 역사가 높은 곳보다도 한 수 위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네, 네. 자리 잡기까지 한참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부산 가서 영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에겐 익숙한 이름이죠. 성철 스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종교계 대표 인물로 오는 6월에 우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살아계셨다면 국민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좋은 말씀 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4월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